안녕하세요. 오늘은 100년 만에 개통한 직통열차를 타고 멋진 비경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서울에서 제법 먼 곳이지만 이른 아침에 첫 열차가 있어서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럼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오늘의 출발지는 서울 청량역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약한 비 소식이 있어서인지 평소보다 덜 붐비는 것 같은데요. 요새 날씨가 워낙 더워서인지 비 소식도 반갑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KTX 이음열차를 탈 건데요. 아침 6시 26분에 출발합니다. 첫 차이지만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요새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하네요. 이제 출발합니다. Welcome aboard the KTX bound for Busan. 오늘은 바람도 없어서인지 북한강이 마치 거울처럼 잔잔한데요. 절기상 입추가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더운 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절기가 이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다처럼 넓은 강이 나타나면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겁니다. 약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울산 태화강역입니다. 태화강역은 1921년도에 생겼는데요. 100년 만에 드디어 직통 KTX가 개통했고 하루 3번 왕복합니다. 청량리역에서 첫 차는 6시 26분이고 이곳까지 3시간 10분 걸립니다. 태화강역의 원래 이름은 울산역이었는데요. 2010년도에 울산 KTX역이 생기면서 이름을 넘겨주고 이곳은 태화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울산 시내에서는 오히려 태화강역이 훨씬 가깝고 울산역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태화강역은 전철과 버스 노선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라서 울산 여행을 하신다면 이곳에서 출발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울산역 바로 앞에는 버스 노선이 아주 많았는데요. 오늘 1번 버스 정류장에서 환승할 겁니다. 여기에서 124번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버스 배차 시간은 10분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버스로 20분 정도 가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 열차로 건넜던 태화강을 다시 건너갑니다. 얼마 전 비가 와서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 다행히 빠르게 복구를 한 것 같습니다. 울산은 국내 대표적인 공업도시답게 도시 곳곳에 거대한 조선소와 자동차 수출 항구가 보이는데요. 서울에서 온 저에겐 아주 생소한 모습이었습니다. 버스로 20분 정도 달려 금강아파트 정류소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큰 길을 따라 조금만 걸어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왼쪽 대각선 방향에 울산 중구청 건물 사이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곳이 오늘 트레킹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의 코스는 국내 대표 공업도시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숲길과 바닷길로 이루어지는데요. 볼거리와 상업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즐거운 트레킹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출발은 연포산 둘레길입니다. 연포산은 울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숲길이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들어와도 시내 소음은 사라지고 깊은 숲길이 이어집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울산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연포산은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숲길답게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었는데요. 경사도 완만한 편이라 즐기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약 30분쯤 올라가시면 큰 타워가 보이실 겁니다. 이곳은 울산대교 전망대인데요. 해발 203m 산 정상에 세워진 높이 63m의 전망대입니다. 특히 밤에 야경이 아주 멋지다고 하네요. 지상 4층 구조로 되어 있고 1층에는 카페도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밤 9시까지 개방합니다. 4층이 가장 높은 5개의 전망대였는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360도 시원한 뷰가 나타납니다. 다만 외부 시설은 보안 시설이라 촬영이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대한 울산대교와 세계 최고의 조선소의 위용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직접 보시면 감탄이 나오실 겁니다. 바다 반대쪽은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니 연포산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숲이 정말 울창했습니다. 3층은 실내 전망대입니다. 유리창에 주요 명소가 표시되어 있네요. 전망대를 관람하고 이제 연포산을 내려가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에는 대나무 숲이 울창했는데요. 자연적으로 생성된 대나무 숲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담양의 대나무 숲 같았습니다. 연포산에는 다양한 산책 코스가 많았는데요. 도심 속에 이런 숲길이 있다는 건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시면 넓은 운동장이 나오는데요. 방어진 체육공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가시면 천내 봉수대 입구가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봉수대로 올라가는 길은 돌로 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숲길입니다. 이곳은 해발 120m 봉화산인데요. 산 이름도 봉화대가 있었다고 해서 봉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3개의 봉화대는 사라지고 아래쪽에 돌담만 남아있네요. 봉수대를 지나면 울창한 대나무 숲과 숲길이 나옵니다. 연포산을 내려오면 큰 도로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 다음 목적지까지는 약 3km 정도 시내를 통과해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 오른쪽 대각선 방향에 사자 석상이 있는데요.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큰 길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구간은 특별히 볼 게 없는 구간이라 택시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걸어가시면 방어진항 이정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연포산 아래에서 30분 정도 걸어가시면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방어진항입니다. 방어진항은 옛날부터 동아시아로 가는 관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어업 전진기지로 사용되면서 풍부한 청어, 정어리, 고래 등의 수산자원 덕분에 크게 번성했었다고 합니다. 1971년도에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항구 앞쪽에 있는 이 건물은 뭔지 궁금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커다란 얼음 창고였습니다. 거대한 얼음이 하늘 높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내려와 분쇄돼서 트럭에 실리는 모습이 아주 신기했습니다. 저 건물에 있는 식당은 웬일인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수협 어업인 식당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식당이 많아서 편하게 식사할 곳들이 많았습니다. 방어진항을 지나 조금 가시면 슬도 방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쪽은 방어진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트렌디한 카페와 예쁜 식당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쁜 벽화와 작은 식당들도 있었고요. 해녀분들이 앞바다에서 직접 잡은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었는데요. 문어도 있네요. 가격은 소라는 한 접시에 10,000원, 다른 건 20,000원 정도 합니다. 바로 옆에 슬도 아트공원이 있는데요. 슬도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마치 거문고 연주처럼 들린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슬도 해변은 작지만 주변에 예쁜 카페와 식당들이 있어서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저 앞에 보이는 등대로 가는 길이 너무 예뻤는데요. 멀지 않으니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 거대한 조형물은 바다 위로 뛰어오르는 고래를 형상화했다고 하네요. 슬도 등대는 무인 등대인데요.
마치 그림 속 등대처럼 아름답습니다. 특히 노을이 질 때 보면 정말 아름답다고 하네요. 슬도 등대 주위에는 일명 곰보바위가 뒤덮여 있어서 곰보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바위들은 오랜 세월 조개들이 뚫은 120만 개의 자그마한 구멍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그래서 파도 소리가 더욱 특별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슬도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바다에 왔으니 물회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울산 물회는 특별한 기술은 없었지만 바다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오늘 유단히 더 맛있었습니다. 낮은 언덕에는 슬도 아트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원래는 소리 체험관이었는데 미술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미술관은 무료 관람이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바다를 주제로 한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어울려 더욱 특별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다의 밤과 낮을 표현한 이 미술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슬도 아트 미술관 뒤쪽으로 슬도 바닷길이 이어집니다. 이 뒤쪽에도 예쁜 카페와 식당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네요. 바다가 주는 특별한 분위기 덕분에 더욱 멋져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카페는 정말 위치가 좋았는데요. 노을이 질 무렵에 오면 참 좋겠는데요. 슬도 바닷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다로 내려가는 샛길도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펴고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싶어지네요. 슬도 바닷길은 이렇게 바다 가까이 내려가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바닷길입니다. 특히 해변이 몽돌로 되어 있어서 파도 소리까지 청량합니다. 오솔길 옆으로는 이름 모를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요. 마치 정원처럼 꽃밭을 꾸며 놓았습니다. 특히 봄에 보면 아주 예쁘겠는데요. 슬도 바닷길은 이렇게 해변을 따라 예쁜 길을 걷는데요. 길도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제법 잡히는지 곳곳에 낚시를 하시는 분도 많으시네요. 이곳은 대왕암 캠핑장이라고 하는데요. 저 카라반에서 바라보는 바다 전망은 정말 멋지겠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한번 이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울창한 바다 대나무 숲을 지나면 바닷길은 더욱 멋져집니다. 게다가 경사도도 완만한 편이라 걷기에도 부담이 없네요. 중간중간 전망대도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들이 있는 것도 참 좋았는데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해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길은 대왕암 둘레길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오래된 폐건물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건물은 지금은 폐쇄된 교육연수원이라고 합니다. 곧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카페나 숙소로 재활용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 곰은 울산의 상징인 곰이라고 하는데요. 머리 위에는 등대 모양의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해송 솔잎을 차고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전망대 바로 아래에는 몽돌 해변이 펼쳐집니다. 곳곳에 데크길과 전망대가 아주 잘 가꿔진 공원으로 이어지는데요. 울산시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곳은 용디 전망대라고 하는데요. 지리상으로 용의 목에 해당하는 지형이라고 하네요. 이제 바닷길은 대왕암 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이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곳 대왕암 공원은 기암괴석과 100년이 넘는 해송 약 2만 그루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곳인데요. 울산에 오신다면 놓치면 안 되는 곳입니다.
대왕암 바로 앞에는 해녀분들이 운영하는 해녀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노천식당인데요. 한상 차림에 3만원, 5만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바위 안쪽 깊숙한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의외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대왕암은 신라시대 문무왕의 왕비가 죽어서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 바위섬 아래에 잠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도교로 연결되어 바위 깊은 곳까지 편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고양이 벤치가 있었는데요. 이런 벤치가 왜 있나 싶었는데 이 주변에 고양이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해묘라고 불러야 할까요? 대왕암의 바위들은 색깔이 모두 노란색인데요. 게다가 금방이라도 조각조각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모습은 마치 그랜드 캐년을 보는 듯합니다. 저도 전국을 꽤 다녔지만 이런 지형은 처음 보네요. 대왕암은 멀리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웅장합니다. 큰 인도교 외에도 바위를 감싸며 도는 길이 있어서 생각보다 볼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밖에서는 안 보이는 반대편 쪽까지 절벽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했는데 자기들이 사진을 그렇게 찍는다고 안 보내준 거예요. 여기가 대왕암의 정상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바다 위에 누워있는 용의 등 척추를 보는 듯합니다. 이곳을 본 것만으로도 울산까지 온 보람이 느껴지네요. 갈매기가 많이 안 보이네. 이런데 지금 보고. 대왕암을 보고 난 후 오른쪽 길을 따라 계속 가겠습니다. 하늘이 곧 비가 올 듯 흐려지는데요.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지만 오히려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이곳은 고의전망대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지명이 방언이라서 설명을 안 읽으면 무슨 뜻인지 상상도 안 되네요. 저 멀리 거대한 조선소가 보입니다.
이제 비가 제법 내리는데요. 하지만 우산을 들고 걷기에도 큰 부담이 없는 코스입니다. 곳곳에 쉼터가 잘 되어 있어서 절경을 감상하며 쉬었다 가기에도 참 좋겠네요. 이 바위는 탄거남이라고 하는데요. 머리에 쓰는 탄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멋졌던 비경은 용굴이었는데요. 계단으로 조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하지만 놓칠 수 없는 비경입니다. 이름 그대로 용이 들어갔다 나온 흔적처럼 보이는 곳인데요.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고 하니 대자연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은 대왕암 출렁다리인데요. 300m가 넘는 다리입니다. 다만 폭이 좁아서 한쪽 방향으로 일방통행입니다. 저처럼 대왕암에서 출발하셨다면 공원 반대편 쪽까지 가셔서 진입하셔야 합니다. 대왕암 공원에는 꽃밭이 정말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맨발로 걷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정원을 지나면 대왕암 상가단지가 나옵니다. 이곳에 꽤 많은 식당이 있어서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상가단지 뒤쪽 길을 따라 일산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상가단지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넓은 해변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이 일산 해수욕장입니다. 일산 해수욕장은 길이가 1.2km에 달하는 도심 속 해수욕장인데요. 여름에는 다양한 축제와 공연, 볼거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저 멀리 출렁다리가 잘 보이네요. 특히 상업시설이 아주 발달해 있어서 여행의 뒤풀이 장소로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태화강역에서 서울로 바로 가는 열차는 저녁 8시에 있고 다른 시간대에는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복귀할 때는 조금 멀지만 울산역으로 가서 열차를 타려 합니다. 일산해수욕장 입구 거리를 따라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울산역으로 가려 합니다.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버거킹 일산점을 검색하시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002번 리무진 버스를 타시면 울산역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리무진 버스는 30분에 한 대씩 운행하는데요. 전광판에 꽃바위 출발 시간이 나오면 약 10분 뒤에 도착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금은 4,000원입니다. 울산역은 울산 시내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버스로는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역에는 KTX 열차가 자주 있기 때문에 복귀할 때는 울산역을 이용하시는 게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는 새로 개통한 KTX 노선을 이용해서 당일치기로 울산 여행을 할 수 있는 코스였는데요. 제 영상을 참고하시어 알찬 여행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